지금 영국이 폭발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분노한 영국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산이라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겠다! 런던 중심가에서는 수천 개의 나이키 운동화가 불타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코카콜라 캔들은 땅바닥과 쓰레기통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게다가 과거엔 대영 제국의 변방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이 이제는 오만하게 영국을 휘두르는 현실에 영국 사람들은 치욕과 분노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었다! 그들은 목 놓아 외치고 미국의 성조기를 찢으며 런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격변의 한가운데 영국 정부는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함께 가야 하는 것인가? 어느 나라의 가치를 영국인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손을 뻗은 단 하나의 국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직한 나라, 빠르지만 섬세한 나라,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깊은 신뢰로 선택된 단단한 나라. 그런데 영국의 시민거리, 그 한복판에서 여기 단 한 명의 정체 모를 한국인이 영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 전에 빠르게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로 42살 된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9개월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부의 전략기술팀장으로 지내왔어요. 저는 2009년에 SK에 입사 후 모든 것을 이 회사에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흔한 여자조차 한번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휴가도 쓰지 않으며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만 살아왔죠. 그런데 그토록 달려왔던 저에게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과부하가 왔습니다. 15년 넘게 달려온 저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신호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경해왔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기 위해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영국으로 한 달간 최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고즈넉한 거리를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그 순간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소식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에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휴가차 도착한 런던 역시 그 파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런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편안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에는 미국산 제품 불매 포스터가 빼곡했고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는 시위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과거 우리 대영 제국의 식민지 따위였던 미국이 이젠 주인을 물어뜯고 채찍질하는 꼴이라니 분노한 영국인의 외침과 팻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거 전 세계의 최강 국가였던 영국이 이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관세 정책에 모두가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에 대한 발언 중에서 영국은 과거에 미국의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르칠 차례라며 관세 정책을 퍼붓겠다는 발언은 영국 온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격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미국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본인들을 만들어준 영국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런던 거리의 변화는 상점에서도 뚜렷했습니다. 제가 들른 코벤트 가든의 한 카페에서는 코카콜라 대신 영국산 탄산음료를, 본드 스트리트의 고급 부티크에서는 나이키 대신 영국산 운동화를 권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폰을 들고 있던 저는 문득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비는 결국 국가 간 전면전이다. 영국 BBC 뉴스에서 옥스포드 경제학부 제널드 밀 교수가 쏟아내는 말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휴가가 길어질수록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영국인들의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런던 코벤트리에 있는 쇼핑몰의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미국 화장품의 대표주자 에스티로더 매장은 한산했고 젊은 영국 여성들은 대체품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미쳤어. 내가 쓰던 파운데이션이 3배나 비싸졌어. 그냥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야겠어. 미국 상품만 좋은 건 아니잖아. 한 젊은 영국 여성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95파운드의 가격표가 붙은 미국산 파운데이션이 보였는데 불과 3달 전에 이 화장품은 30파운드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단순 화장품이 관세와 불매운동으로 수요 감소를 빚어낸 아이러니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숙소 근처 맥주펍에서는 영국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 뭐 캐나다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 그들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럼 다른 나라는?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창밖으로 내리는 런던의 비를 바라보며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큰 물결과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영국의 움직임은 누군가에겐 위기였지만 또 다른 이에겐 기회가 될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7시 BBC 뉴스 속보가 제 휴대폰을 진동시켰습니다. 영국 정부,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파트너 물색 공식화, 호텔 창문을 열자 트라팔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이 들렸어요. 미국은 가라. 새로운 파트너를 찾자. 시위대의 목소리가 런던 아침을 깨웠습니다. 30분 후 저는 광장 한복판으로 가봤는데 보아하니 미국 국기와 함께 중국 국기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초상화를 나란히 걸어놓고 화살을 던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적대감의 강도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광장 한켠에는 중국의 가치는 영국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을 불매운동한다지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중국이 들어오는 것도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미였어요. 광장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LED 화면에서 영국 정부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을 발굴했던 것처럼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할 것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를 최우선시합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의 결연한 방송이 영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과 인권 탄압은 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될 뿐입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지 깊은 고민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한 순간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에서 발휘되었던 저의 마케팅과 신사업 개발 경험, 그리고 이곳 영국에서 관찰한 변화는 결국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BBC 특집 다큐멘터리가 노팅힐 카페의 TV 화면을 채웠습니다. 영국인이 선택한 뉴 파트너, 아시아의 부상. 그런데 화면 속에서 일본의 화려한 도쿄 긴자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가네. 큰일이다. 커피를 마시며 영국인들의 새로운 관심사가 일본으로 가는 느낌을 받자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는 빠르게 본드스트리트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영국이 일본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일본 화장품의 팝업 스토어 앞에 딱 봐도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엔 도쿄의 럭셔리를 런던에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인 직원이 정교한 포장으로 제품을 감싸는 모습에 영국 고객들은 감탄했지만 170파운드라는 가격표에 한숨을 내쉬는 고객도 분명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일본 화장품의 진열대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패키지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각 제품에는 일본 전통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제품 설명서는 마치 종이접기 작품처럼 정교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헤롯백화점의 일본 화장품 코너는 영국 상류층의 새로운 성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파트너로서 일본의 가능성이 진지하게 물색되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헤롯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무실은 일본 제품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국 고객들이 항의를 위해 줄 서 있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헤롯백화점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분명 스마트폰으로 일본 상품을 구매했다고 했는데 일주일 이내 도착이라는 내용이 무색할 만큼 도쿄에서 3주 전 발송되었으나 여전히 세관에 묶여 있다며 도대체 언제 도착하냐며 항의하러 온 것이었어요. 결국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 구매 과정의 상당한 불편함과 긴 배송 시간은 어쩔 수 없는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일본의 모습은 모두에겐 답답함을 야기했죠. 며칠 뒤 영국의 BBC 뉴스 헤드라인은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국, 일본을 넘어 새로운 파트너 모색 중. 우리에겐 속도와 가격이 생명이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 비밀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런던 시내의 분위기가 서서히 스며들듯이 기류가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 매장 옆에 갑자기 등장한 한국의 화장품 팝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입구에서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영국 여성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득한 욕망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한국 제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3일 내 확실히 배송 보장, 주문 후 최대 일주일 내에 확실히 도착. 이러한 문구가 런던의 화장품 팝업 스토어 매장 전면에 거대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매장의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 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속도에 목마른 영국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한국 화장품업계의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표를 확인한 영국 고객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일본의 단순한 스킨로션이 105파운드니까, 즉 한국 돈으로 거의 20만 원 수준이었는데 똑같은 기능의 한국 스킨로션은 23파운드, 무려 반의 반 가격이었습니다. 한 영국 여성이 일본과 한국의 두 제품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의도치 않게 한국 제품 쪽으로 몰리는 인파 때문에 일본 매장은 점점 텅텅 비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이었어요. 영국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안드레안이 SNS에 한국 화장품 리뷰를 쏟아냈습니다. 오미자 에센스로 피부가 환생했어요. 녹두 클렌저는 내 인생템. 오미자와 녹두를 결합한 한국 화장품이 영국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한국 화장품 찬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오미자와 녹두 같은 한국의 전통 성분이 영국인들에게 이국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오미자는 신비로운 동양의 비밀이었고 녹두는 신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캠든마켓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위조품이 등장할 정도로 열풍이 불었어요. 정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한국스러운 패키지의 제품들이 불법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품 단속팀이 출동했지만 이미 영국 전역에 퍼져나간 후였어요.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영국인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었죠. 이건 정말 역대급의 비밀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팀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장 주변은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손흥민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경기 전후로 한국 제품 매장을 방문하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의 나라에서 온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작용했던 거죠. 해당 매장엔 한국 화장품이 품절이라 당장 상품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는 점원의 말에 모두가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손흥민의 빠른 발처럼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이죠. 한국의 스포츠 스타 영향력이 뷰티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런던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반도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영국 시장의 가능성으로 가득했죠.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는 동안에도 제 눈앞에는 런던 시내의 한국 화장품 매장이 그려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팀장 직책, 탄탄한 경력을 모두 뒤로하고 과감히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주변 동료들은 미쳤다며 만류했고 부모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반도체가 아닌 화장품으로 세계에 도전하려 합니다. 전무님의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가슴속 열정이 모든 불확실성을 압도했죠. 저축해둔 자금과 퇴직금을 모두 탈탈 털어 한국의 작은 화장품 회사 자연미담을 인수했습니다. 오미자와 녹두 성분을 주로 활용한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제품력만큼은 대기업 못지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연구소장님의 눈빛에서 저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연구소장님, 우리 제품을 영국으로 직접 가져가려 합니다.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 한마디에 연구소장님은 분명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차피 너무 침체된 한국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죠. 3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다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사업가로서였습니다. 런던 소호지역의 작은 매장 하나를 임대했어요. 그 위치는 우연히도 일본 화장품 매장과 중국 잡화점 사이였습니다. 참 신기한 운명의 장난 같았죠.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입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영국인들은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오미자 스킨은 정말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건가요? 배송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살 수 있나요? 녹두 클렌저 효과가 정말 좋다던데 정품 맞죠? 첫 주는 소박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런던 거리의 작은 한국 화장품 매장에 대한 소문이 SNS를 타고 퍼졌고 그 다음 주 주말에는 점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개업 3주차 검은 옷을 입은 중국인 무리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봐, 이곳은 우리 중국 매장 구역이야. 중국 상품들을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제품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오미자 스킨병과 로션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순간
매장 안에 영국인 고객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도망갔습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당신네들 같은 중국 시장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만 허락된 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약간 격분한 표정으로 강하게 대응하자 중국인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태권도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휘할 줄은 상상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움 실력이 남달랐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제대로 발휘되어 중국인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매장 안은 점차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화장품 병들이 깨지고 상자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매장을 보호하려 했고 그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협박에 겁에 질려있는 영국 고객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영국 고객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인근에서 뜻하지 않게 쇼핑 중이던 유튜브 구독자 700만 명의 영국 인플루언서 하린스가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외침에 중국인 무리들은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엉망이 된 매장과 깨진 제품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런던의 작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중국갱들의 협박 사건 발생. 영국 BBC 뉴스가 단독 특종이라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촬영한 영상이 증거자료로 사용되었고 경찰은 중국인 갱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오히려 제 매장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전날의 사건을 접한 영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의에 맞선 한국인 사업가를 응원하는 지지의 응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중국 갱단에 맞선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영국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 중국 갱단이에요. 이제부터 한국 제품만 사용할 거예요. 줄을 선 고객들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해 런던에 왔을 뿐인데 어느새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매장을 방문해 보안 시스템 설치를 돕겠다고 제안했고 이웃 상점 주인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BBC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어요. 중국 갱단과의 충돌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점차 영국 전역이 분노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어요. 중국은 영국 땅에서도 갱단을 풀어놓는가? 이제는 우리 런던까지 중국의 횡포를 봐야 하는가? SNS는 분노의 댓글로 들끓었고 런던 안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는 시위대가 밀집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 캠퍼스 밖으로 나오질 못했죠. 그런 와중에 영국 BBC는 저와의 인터뷰를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좋은 제품을 영국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화장품을 통해 우리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진솔한 이야기에 영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개장 4시간 전부터 50m가 넘는 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국 고객들이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을 존중하는 나라의 제품을 사고 싶어요. 당신이 증명했어요. 한국인들은 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말이죠.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습니다. 우리에겐 한국이 필요해요. 그들의 열정적인 표현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적 기회였던 것이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매장 내 모든 제품이 단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긴급하게 본사에 연락해 항공 특송을 요청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영국 젊은이들은 우리 제품을 갖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어요. 미국 제품은 불매하고 중국 제품은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제품은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의 놀라운 성공을 목격한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영국인들의 열망이 단순히 뷰티 산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확신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영국인들은 새로운 문화적 파트너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장 한쪽에 작은 한국 식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 등 한국의 대표 라면과 함께 김과 다양한 김밥, 그리고 떡볶이 키트를 진열했습니다. 처음엔 화장품을 사러 온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맛을 본 영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매장 내 작은 시식 코너에서 라면을 맛본 영국 젊은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들은 마법 같은 맛이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김밥을 처음 맛본 영국 여성은 그 자리에서 5줄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식품 코너의 매출이 점차 화장품 매출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런던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제품 사용법과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영국인들의 한국 제품 리액션과 한국어 강좌, 그리고 한국 음식 조리법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영국 왕실 근위병이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죠.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매장의 영국 내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런던뿐 아니라 브라이튼과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의 다양한 백화점에서 한국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BBC가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을 강타한 K상품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황금 시간대에 방영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화장품 매장을 시작으로 영국 전역에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영국 유명 인사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영국과 한국에 대한 무역 잠재력을 분석하기도 했죠. 영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다. 정의에 대한 의지와 혁신의 속도, 그리고 진정성이 영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은 단순히 저렴해서 선택된 나라가 아니다. 바로 그들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나라다. 폴 스미스와의 협업 제품 패키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영국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났습니다. 두 나라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죠. 런던타워 브릿지가 한국의 태극 색상으로 물들던 날 밤, 저는 팀즈 강변에 서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SK하이닉스 퇴사 결정에 미쳤다고 했던 동료들, 위험한 도전이라며 만류했던 가족들, 그리고 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뚫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영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열망을 읽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존중,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파트너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격이나 품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바로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영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영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단순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해준 게 아닙니다. 정의 있고 빠르고 진심이 보여서 선택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한국 상품이 이렇게 영국에서 제대로 활약하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품들이 영국이나 해외에서 많이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좋은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